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후입니다. 자, 이번 주말까지 최강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보다 더 춥죠. 원주 지역에 오늘 아침 기온 영하 11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요일인 내일도 곳곳에 눈이 오겠고요. 일요일엔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면서 이 한파가 절정을 보일 것이라고 하죠. 오늘은 또 눈 소식이 없이 전국이 맑겠습니다만은 어제 내렸던 눈이 얼어붙어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정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걸을 때도 정말 조심조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이 동네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원도청 신축 부지가 두 곳으로 압축이 되었는데요. 빠르면 다음 주에 이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원주시에서 좀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공론화하자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히 있었습니다만은 좀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분위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2023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또 순회 모금도 현재 함께 벌이고 있는데요. 그 일정과 또 모금 참여 방법 살펴보도록 하죠. 12월 16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지사와 교육감사 선거에 런닝메이트제를 제안해서 이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교육감 선거 자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 교육감 선거제가 뜨거운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열렸던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런닝메이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팀을 이뤄서 선거에 출마하는 제도로 그 실효성에 대한 논의 역시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횡성 베이스볼 파크에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구센터가 조성됩니다. KBO는 야구센터 조성 대상지로 횡성을 비롯해서 부산의 기장군, 충북의 보은군 등 이 세 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횡성 야구센터는 오늘 2024년까지 공군면 매곡리 소재 베이스볼 파크 일대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강원특수교육원 유치가 춘천 원주 강릉 간에 굉장히 유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 유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교육청에서는 당혹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오늘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원주 유치를 위해서 손을 맞춰봤습니다. 국민의힘의 박정하, 또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 오늘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을 만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박정하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은 오늘 강원도교육청에서 신경호 도교육감을 면담하게 됐는데요.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설립을 요청합니다. 이날 자리에서 두 의원은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송 의원이 최근에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특수교육 수요자는 지난 4월 기준으로 원주가 760명, 춘천이 656명, 강릉이 373명으로 원주가 가장 많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특수교육 교육시설 중에서 특수학교는 원주가 2곳, 춘천이 3곳, 강릉이 1곳 등입니다. 네. 아까 제가 또 모두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역 내의 움직임, 유치 활동 굉장히 활발하죠? 네, 맞습니다. 특히 원주에서는 원주시의회가 건의안을 채택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에 전개되는 등 강원특수교육원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또 23일에는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범시민 운동본부도 출범할 예정입니다.
송기현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가장 많지만 관련 서비스 기관은 현저히 부족한 만큼 강원도 교육감을 만나서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답은 원주에 교육원을 설립하는 것임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야 구분 없이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항상 힘을 합칠 것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강원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총망라하는 기관으로 학부모와 교사, 주민 모두에게 개방된 교육복지시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26년 개원을 목표로 630억 원을 들여서 설립할 계획이고요. 현재 원주와 춘천, 강릉을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그 인프라 시설 확충 때마다 지역 간의 유치 경쟁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이게 또 보면은 그 특수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들 수요와 또 인프라 시설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뜨겁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그 장애 학생들 또 부모님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목이 말랐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 분원 설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향후 논의 어떻게 진행될지 또 좀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이 국민의힘 강원도당과 도내 8곳 당협위원회가 연말까지 당원 연수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내년 2말 3초죠. 2월 말에서 3월 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당권 주자들이 이 당원 연수회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정이 다 정해졌나요? 네, 우선 이철규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동해태백 삼척 정선은 22일 삼척에서 당원 교육을 열게 되는데요. 당내 최대 규모의 의원 공보 모임인 국민공감을 이끌고 있는 이철규 의원은 전국 단위의 당원들의 모임인 태미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자문위원장까지 맡으면서 지금 현재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원 교육에도 동해태백 삼척 정선 4개 시군의 당원 수백여 명이 결집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또 여기에 박정아 국회의원 지역구인 원주 갑과 유상범 의원의 홍천 행성 영월 평창도 오는 28일 원주와 행성에서 각각 당원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교 의원의 경우에는 20일철원 21일 춘천, 30일 화천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또 이양수 국회의원도 연말 내 당원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당원 연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전당대회를 앞두는 시점에서 당협별 당원 연수는 차기 당권 주자들이 당원들을 직접 만나서 여당의 국민의힘의 미래상을 제시하며 피력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그 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당원들과 일반 여론조사가 좀 복합적으로 현재 당대표를 선출할 때 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이 당원들의 선택에 좀 더 비중을 두겠다. 좀 이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실제로 당권 주자들 이런 당원 연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더욱더 비중이 높아지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전국을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번에 강원도에서 열리는 당원 연수에서도 이들이 다 모두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8일에는 차기 당대표 출마가 지금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원주와 횡성을 방문하게 되고요. 또 같은 날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도 이날 열리는 당원 연수에 참석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당권 주자들이 당심을 잡기에 열을 올리는 데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책임당원 100만 명 시대를 언급한 것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20만 명 정도였는데 이제는 1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거였는데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채택한다라는 색이 어디에도 없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당원이 총의를 묻는 자리지만 국민 인기를 묻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현행 당원 투표는 7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30%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비중을 줄이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당원 투표를 100%로 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 위원장은 당의 진로를 당원들이 결정을 해야 하고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전당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전당대회 룰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당심을 잡기 위한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룰 변경과 관련해서는 유승민 전 의원의 또 행보가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당심보다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더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본인을 죽이려고 이런 룰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만은 향후 또 어떻게 또 이런 그 수기 과정이 또 진행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바쁩니다. 당대표 취임 100일이 넘어갔습니다. 100일 기자회견도 하지 않아서 좀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당원 결집을 또 호소하고 나섰어요. 강원도 다음 주에 방문 예정이 있군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3일 강원도를 방문하게 될 예정인데요. 올해 8월 말 당대표에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이재명 당대표는 23일 강원도를 찾아서 현장 최고위원회와 민생 투어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앞서서 지난 13일과 14일은 충청권을 방문했는데요. 이 대표는 순방의 표어로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라는 그 주제로 내걸었습니다. 지금 현재 민생 현장을 찾아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대표가 지역 일정에 나서는 것은 지난 9월 28일 제주도 행사 이후 처음입니다. 정기국회가 지금 현재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민생 투어를 재개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 3월 대선도 그렇고요. 6월 지방선거도 그렇고 연이어 좀 크게 패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내에서요. 현재도 좀 열세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강원도 방문하면 좀 도약의 발판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대표가 물론 총선은 조금 오래 남았지만은 2024년이지만은 그 전에 좀 당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는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강원도당도요.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 체제로 전환된 이후 도내 8곳 중에 6곳의 원외지역위원회를 재정비를 했고 또 강원도당 상설위원장 선임 등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주력해 왔는데요. 특히 김우영 도당위원장을 비롯해서 속초인제 고성 양양의 박상진, 원주갑의 원창목, 원외지역위원장 등은 20대 대선 당시에서도 이재명계로 분류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의 방문으로 강원 당원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전국 투어를 현재 방탄 투어라면서 맹공격을 하는 양상인데요. 이 대표가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가리려고 선당훈사가 아닌 선사후당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도 이 대표의 민생 투어의 약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어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가 한가하게 막걸리를 마시면서 방탄 투어를 도는 와중에 그의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끔찍한 일들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미 4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또 김만배 씨 같은 이 대표의 핵심 관계자가 끔찍한 일을 시도한 것이라고 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당내에서도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당대표의 전국 순회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남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김만배 씨 주변 인물들에 대한 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졌고요. 이게 또 이러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이 아니냐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 크리스마스 전후에 이 검찰에서 소환하지 않겠냐라는 또 예측도 정치권에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예측이 맞을지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한우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오랜 논의를 거쳤던 강원도청 신축 이전 사업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곳으로 압축이 되었고요. 또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최종 후보지를 또 압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초 이 도청사 이전 후보지를 놓고서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이 공론화를 주장했던 또 원주 지역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좀 여러 가지 또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분위기와 반응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취니 리포터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강원도청 신축 사업 이전 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난 9월부터 강원도가 도청 신축을 위한 부지 선정을 시작하면서 유치를 위한 지역 내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이 춘천 봉이동에 위치한 기존 강원도청사는 준공한 지 65년이 지난 아주 낡은 시설입니다. 비대화된 조직과 부서를 수렴하기에는 공간이 비좁았는데요. 건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습니다. 4년 전부터 내진 설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고 이 내진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안전한 건물의 신축이 시급해졌는데요. 오랫동안 춘천에 자리했던 도청이 새 자리를 찾는다고 하자 춘천 내 지역 간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1,700여 명이 근무하는 도청사가 이전하면 주변 지역 경제가 자연스럽게 살아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원주시 번영회는 도청사 부지 대상을 춘천에만 국한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춘천 외 지역 역시 고려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도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도민들의 의견 조사 없이 새 부지를 정하는 절차에 대한 부당함을 제시했는데요. 춘천 시민들만의 의견을 고려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공론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주시 번영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원도청은 강원도민들의 청사죠. 그런데 마치 춘천시청 건립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강원도청을 새롭게 짓기 위해서는 18개 시군 강원도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서 어디가 제일 적합성이 좋은지 또 접근성이 제일 좋은지 결정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강원도가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교통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고속도로나 철도 이런 부분들이 중첩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중간 지역,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적절하게 중간 지역쯤에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좋겠죠. 네,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원주 지역에 도청을 이전하자라고 이제 주장한 게 아니었죠. 다른 지역을 포함해서 함께 또 이야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만은 이 당시 또 주민들 반응도 좀 여론이 굉장히 좀 엇갈렸었어요. 어땠습니까? 네, 원주시의회는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도청 이전 건의안에 대해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춘천시 의원들은 이에 팽팽히 맞섰는데요. 강원도청 타 지역 이전 절대 불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춘천은 강원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리상 중심에 있고 또 남북 통일 후 북쪽에 남아있는 강원도 북쪽 주민들의 편의까지 고려하면 춘천이 적절한 곳이라는 입장인데요. 이에 관한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강원도청이 우리 고장이 원주로 오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강원도 균형 발전을 생각한다고 하면 춘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공서로 이루어진 기업이 적은 도시이기 때문에 춘천 북부 지역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춘천에 존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쯤에 최종 부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도청 후보지 최종 선정이 진행될 6차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부지 선정위원회는 최종 심사 기준으로 공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 중 후보지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고요. 또 평가 제도를 세밀하게 다듬어서 논의와 검토를 진행한 끝에 이르면 이달 20일 도청 신축 지역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모든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서 최적의 장소가 선정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면 다음 주에 결정이 되는군요. 애초에 예전에 미군 기지로 옮기기로 했다가 또 도지사가 바뀌면서 다시 한번 또 번복이 되고 있고요. 이게 결국 좀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 또 동의할 수 있는 최상의 해법이 제시돼야 할 것 같은데 좀 걱정도 많습니다. 좀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 이제 한 해의 또 마무리를 서서히 또 해야 될 때가 되었네요. 날도 많이 춥습니다. 이럴 때 또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온도탑, 또 이제 우리의 또 마음속에 이 따뜻함이 감돌게 하는 사업이죠.
자, 오늘 사랑의 열매 모금 사업팀의 오세광 과장 연결해서요. 올해 또 사랑의 호노탑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사랑의 열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원래 12월 초부터 항상 또 시작이 되니까요. 네. 이제 한 2주쯤 지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모금 목표치가 어느 정도이고요. 또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는 83억 6천만 원이고요. 네. 현재 현황은 한 12% 정도, 예, 한 16% 정도 됐습니다. 한 16억 정도 모금이 돼서요. 16도군요. 네.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목표를 좀 상회했습니다. 코로나가 그 전년도에 82%밖에 달성 못했는데,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130%까지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한 첫 해에는 지금 목표 금액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만은 네, 다시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사랑의 온도가 높아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작년보다 목표액이 조금 더 올해 또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렇게 그 목표액을 좀 더 높이거나 좀 산정하는 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좀 목표액을 정하는 겁니까? 네, 코로나 우선 목표액에 달성하는 의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 올해 한 겨울 동안 모금을 해서 내년 2023년 1년 동안 이 모금액 전액을 어려운 분들에게 배분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내년 배분금으로 필요한 최소 금액을 정해놓은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저희는 사력을 다해서 이걸 달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매년 목표액이 높아지다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하는 복지 예산도 늘어나는 것처럼 분명히 사랑의 열매의 기부금도 늘어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 130억을 했다. 네. 그럼 올해 당연히 130억을 모금 목표로 세워도 된다는 이론이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요. 90억으로 목표를 잡습니다. 아하. 예, 90%. 예, 그래서 조금 더 낮게 잡아서 모금 목표를 좀 상회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모금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100도가 넘으면 당연히 또 100억이 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또 근데 경기는 또 침체되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일반 서민들이 정말 힘들다라고 또 많이 이제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상식적으로 이럴 때는 모금 활동이 더 줄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이렇게 또 매년 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그런 그 분위기하고 비교해 보면 결과는 보통 어떻습니까? 네, 24번째, 그러니까 24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딱 한 번 저희가 목표 달성을 못한 거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정말 계속 목표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회적인 문제도 많고, 하지만 이 저희 십시일반 상부상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강원 도민분들은 고액 기부보단 소액이지만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강원 전국 17개 시도지회 중에서 1인당 도민 모금액이 거의 2만 원에 가깝거든요. 이거는 전국 1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인당 그 기부액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00원을 돌파한 것도 강원도가 처음이었고, 어쨌든 그런 데이터로 봤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보다 남을 먼저 보는 그런 정신이 강원도에 뿌리 깊게 이제 풀뿌리 모금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공 방법.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지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렇게 모금액이 모아지면은 구체적인 사용처 어떻게 좀 활용이 되는 겁니까? 먼저 성금 방법은 저희가 손해모금이라고 해서 18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모금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낮 2시에 동해시에서 모금 행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금을 모금을 하고, 이렇게 모아진 성금을 가지고 내년 한 해 동안 또 요새 사회에 안전 문제 관련된 게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또 위기가정 돌봄, 이런 사회적 약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강원도 내 이분들을 모두 다 돕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다문화 모든 계층을 돕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올해 겨울에 또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병원비가 필요한 개인에게 의료비 드리고 있고, 장학금이 필요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 이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골고루 전액 다 지원하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연말연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또 이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네네. 이런 것 추위를 또 우리들의 사랑의 온도로 또 낮추자. 이것이 높이자. 이것이 네네. 기본적인 또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연말 계획, 또 이제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네네네. 또 뭐 한 2주 전부터 한파가 계속됐고 어제는 춘천 지역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눈이 왔습니다. 이렇게 눈이 내리면 대부분 다 레포츠 또 스키장이나 이렇게 눈썰매장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소외계층분들은 정말 어렵고 더 매서운 추위로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십시일반 상부선수 정신으로 주위의 도민들을 좀 잠시 돌아보는 그런 겨울이 됐으면 좋겠고요.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사랑의 열매에 기부할 수 있는 방법, 꼭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또 이웃도시 성금까지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런 따뜻한 온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사랑의 열매 모금사업팀의 오세건 과정이었고요. 사랑의 온도 다 치워주면 다시 한번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